감소를 할 건데, 그 전에 선생님이 다시 하나만 얘기해 보면은, 복습이지, 복습. 어떤 y는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fx 함수가. 하진아, 외워버려. x의 n승입니다. 이거야, 그치? 그럼 얘에 대한 도함수를 구할 거예요. f'x라고 해서 어떤 함수식의 함수가 있는데, 얘에 대한 도함수를 구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도함수를 구하냐면, 여기 붙어 있는 n은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에다가 요거는 1만큼 작아져서 n-1승이야. 요게 그냥 도함수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함수 구해봐. 이렇게, 이거야. 그럼 봐봐. 그 도함수 활용 1에서 지금 뭐라고 했었냐면은 어떤 y는 fx 함수가 있잖아. 이렇게. 복습이에요, 복습 현재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를 이용해서 뭐 이딴 걸 한번 구해봤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제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y는 f'x지. 지금 전에 배웠던 도함수 활용 1까지를 봤을 때는 y는 f'x라고 하는 얘의 의미가 fx에 y는 fx라는 요 함수의 x 값에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의 수치를 나타내는 접선의 기울기 함수입니다. 요까지만 딱 얘기한 거야. 그럼 얘는 x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잖아, 요 함수에서. 그럼 f'1 하면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배운 데는 뭐 이것저것 막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딱 여기까지 배운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 함수다. 이렇게. 그럼 봐봐. 되게 심플하지, 내용은. 전체를 봤을 때. 지금 오늘 배울 증가 감소도 역시 되게 심플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금 어려우니까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 과정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증가 먼저 한번 가볼게요. 증가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x값이 커졌어. x값이 x1보다 x2가 더 큽니다. 그때 그 함수의 y값인 fx1과 그 함수의 y값인 fx2를 딱 비교해보잖아? 그럼 y값도 같이 커졌네? 얘를 그냥 증가라고 한다. 증가. 너무 쉽지? 얘가 증가예요. 뭐 더 살 보탤 필요가 없고. 감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감소. x값이 커졌습니다. x값이 커졌는데 y값이 어떻게 되냐면 그 해당하는 y값은 작아졌네. 요걸 감소라고 하지. 이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x값이 어떤 점에서 다음 점으로 표현할 때 x값이 커졌을 때 y값이 커져야 다음 점이 표현돼요. 그래서 이거를 증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감소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긴 얘네들이 감소인데, 이건 뭐냐면은 어떤 점에서 다른 점을 딱 표현할 때 x값이 커졌을 때 y값이 작아지면은 걔를 감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증가함수를 막 주저주저 막 얘기할 텐데 결과적으로 얘야. 알겠지? 근데 봐봐. 선생님이 f'x에 대한 의미를 조금만 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f'x는요, 정확한 의미상 얘는 미분계수라고도 하고, 지금 의미를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미분계수가 뭔데 한 점에서의 도함수 값을 미분계수라 하지. 그럼 필요 없다 이거야. 물론 앞에선 필요하고, 근데 그 미분계수라는 의미보다는 요거는 f'x는 순간 변화율 함수입니다. 순간 변화율을 나타내는 함수예요. 이렇게 놓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오케이?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이렇게 보는 거다. 오케이? 갑니다. 증가 함수로. 지금 봐봐. 큰 틀에서 얘가 끝인데 지금 막 설명하는 과정을 보잖아. 그럼 좀 복잡할 거야. 어쩔 수 없거든? 좀 복잡할 거니까 잘 보고, 오, 맞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봅니다. 지금 증가라는 걸 먼저 놓고, 감소는 반대니까 그냥 증가만 놓고 열심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 증가. 증가라고 하면, 선생님 아까 전에 얘라고 했지. 이렇게 생기면 뭐가 증가야. 봐봐. 이렇게 있어야 함수가 쫙 있다. 선생님, 요게 어떤 점과 비교할 수 있는 또 다른 점을 딱 잡아서, 그치? 요 x 값의 차이, y 값의 차이를 얘기하는 과정이 x 변화량,
y 변화량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봐봐. 여기 있는 얘가 양수면, 양수일 때 여기 있는 얘가 양수면 커지면 커진다지. 근데 여기 있는 얘가 양수일 때 여기 있는 얘가 음수면 커지면 작아진다지. 그치? 양수이면은 뭐예요? 증가. 근데 양수 음수면 뭐야? 감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됐지? 가요. 아, 선생님 요거는 일단 증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라고 한 얘는요. 요 함수를 y는 fx라고 했을 때 fx 여기는 요점의 x좌표를 a고 요점의 x좌표를 b라고 한다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x값은 b-a만큼 변했고 y값은 얘가 fb일 거고 얘가 fa일 거니까 fb-fa라고 해서 y의 변화량은 요 정도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긴 얘가 어떠면 0보다 크면은 얘를 증가라고 합니다. 지금 자꾸 큰 틀에서 보여주고 식으로 표현해주고 하고 있으니까 이해만 잘하면 돼요. 봐봐, 하진아 여기까지 보면서 와, 저게 무슨 의미지? 이런 건 없지, 그지? 그러니까 이 정도만 계속 따라가면 됩니다. 알겠지, 익현아? 가요 계속. 선생님 요게 그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게 이렇게 절지감치 평균 변화율 말고는 없어요? 아니,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순간 변화율을 구할 때 순간 변화율 함수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썼냐면 얘를 한없이 여기다 갖다 붙이지. 이렇게 쫙 갖다 붙여. 그때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이지, 그치? 그래서 순간 변화율을 얘기할 때는 여기다 리미트만 붙여주면 됩니다. 맞지? 그 보세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델타 x 분의 델타 y 요거를 순간 변화율이라 얘기하고 요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세모는 넓은 범위에서 안녕? 넓은 범위에서는 세모 근데 좁은 범위에서 얘를 나타내고자 하면 어떻게 표현한다 했었지? 좁은 범위에서는 D라고 합니다. D 좁은 범위의 변화량이라고 D라고 해요. 그럼 얘는 dx분의 dy가 좁은 범위에서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지? 순간 변화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선생님 아까 전에 A라는 요 점을 기준으로 노랑이처럼 하나씩 쭉 갖다 붙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되고 있는 거지? 갖다 붙인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네. 얘는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리미트 B가 어디로? A로 하나없이 가까이 갈 때 B-A 요거 분해 FB-FA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AS의 순간 변화율이구나. 근데 보세요. 여기에다 리미트를 붙여도 부등호는 똑같아. 근데 뭐가 따라간다고? 등호가 따라가지. 샌드위치 법칙에 의해서 등호가 따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근데 뭐 이거나 저거나 건너뛰고 이게 어쨌든 0보다 커야 돼요. 그치? 근데 물론 증가인 경우에는 증가인 경우에는 순간 변화율을 표현했을 때 등호가 붙을 수 있어요. 이거다. 그럼 다시 봅시다. 다시 정리.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해만 잘하면 돼. 뭐 결론적으로 저게 끝! 이건데 이해만 잘하면 돼요. 봐봐. 어떤 증가함수가 있습니다. 증가함수가 있다. 증가함수가 있어서 증가함수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탁 조사했더니 한 지점에서 얘가 F'A잖아. 그 순간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 게 맞다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된 거다. 그럼 증가함수는 F'A가 어떤 점에서든 순간 변화율이 0보다 크거나 같구나. 여서 얘를 어떤 점에서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지? 그럼 다시 봅시다. 여기까지 이해 잘 됐어요? 됐지? 왜? 어디 어려운 데 있으면 얘기하세요. 괜찮아. 증가함수야. 여서 평균 변화율 0보다 크구나. 리미트 붙였더니 0보다 크거나 같네? 그럼 증가함수니까 순간 변화율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됐지? 근데 이제 반대로 갈라. 쭉 갈라요. 이렇게 말고 선생님 그러면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은 Y는 Fx가
증가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얘는 무조건 틀렸어요. 알겠지? 왜 그런지 지금 보여줄게. 얘는 증가니까 순간 변화를 구했더니 이런 꼴 나온다. 몰라!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근데 얘는 요거라고 하면 얘가 성립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F'X가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뭐밖에 얘기 안 했었냐면은 접선의 기울기 함수야. 그치? 접선의 기울기 함수라 치자. 봐봐.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다 양수지? 양수였다가 이때 탁 상수함수처럼 이렇게 발생한다. 쫙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양수. 여기 사이에선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요? 0.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양수. 얘가 증가함수야? 아니야. 증가함수 아니야. 여기서 증가 안 하잖아. Y값, X값이 커짐에 따라서 Y값 그대로 있잖아. 증가한 데가 아니야. 그래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을 수 있다고. 그치? 그래서 얘를 증가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지? 근데 증가야? 라고 하면은 다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다고. 이렇게. 지금 보였잖아.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다시 갑니다. 선생님, 이제 막 보다 보니까 뒤에가 다시 얘기를 할 건데, Y는 X3승이라는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fx라 쓸게요. X3승이라는 어떤 3차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가볼까?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3차 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생겼어. 얘는 증가함수일까 아닐까? 증가함수야. 봐봐. 봐봐. 오, 뭐죠. 좋아. 봐봐. 요 함수인데, 여긴 요 함수는, 보세요. X값에 조금씩 큰 값을 넣으면 넣을수록 Y값이 커지지 않나? 3승을 한다는 거는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고, 봐봐, 요거예요. A랑 A보다 B가 더 커. 그럼 A 3승이랑 B 3승이랑 누가 더 크게? 막 갑자기 대소관계 뒤집혀서 막 이렇게 발생하나? 안 해. 얘는 3승해도 어차피 무조건 요거야. 얘를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베이스는 얘가 맞아요. 선생님, 왜 이게 증가함수예요? 이건데, 왜 증가함수예요? 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요거겠지? 얘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 함수를 막 구해보잖아. F'X라고 해서. 그럼 누구냐면은 3X 제곱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렇지? 선생님, 0일 때 접선의 기울기 0이에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F'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증가함수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거지, 그치? 근데 여긴 얘는 어떻게 발생했는지 되게 유치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유치하게 할 거고, 여기 있는 0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딱 0인데 여기 X가 0일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야 여기 있는 얘를 유치하지만 100억만 배를 쫙 확대한 거야. 이렇게 100억만 배 확대했다. 확대해서 점을 찍어보자. 선은 어쨌든 점으로 연결된 거잖아, 그치? 점을 찍어보잖아? 그럼 여긴 요점이 누구냐면 X가 딱 0일 때야. X가 0일 때. 이렇게. 그 0보다 조금 큰 점은 Y값이 0인가? 3승하면 0이야? 0보다 조금 큰 0.01을 3승을 해봐. 그럼 뭐야? 0.01 정도 될 거 아니야? 0은 절대 아니야. 하지만 0에 좀 더 가까이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점이 누구냐면 X값이 0 플러스일 때야. 이렇게. 다시 0 마이너스일 때는 여긴 요 점이에요. 0 마이너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우미분 계수를 나타내는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가 명확하게 0이 아니야. 이렇게. 미분 계수를 나타내는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가 0은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 왜 0이라고 해요? 라고 하면은 0으로 가까이 간다야. 극한이라는 개념이 다가가고자 하는 값을 얘기하잖아? 가까이 간다입니다. 그래서 여긴 요 함수 증가함수는 맞구나 라고 되는 건데, 선생님 이렇게 하면 니네 어려워할 거잖아. 근데 눈이 지금 모르겠어요 하는 눈인데, 여기서 한번 결론 내려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라고 하면 다함수 첫 번째 1차 함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차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3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 4차 함수가 있고, 등등등등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림을 그려보면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지?
2차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3차 함수는 니네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어. 4차 함수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5차 함수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치?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요 함수 중에 갑자기 쫙 증가하다가 여기처럼 상수 구간이 발생되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항함수 중에서는 때려 죽여도 없습니다. 저렇게 생긴 함수는 다항함수 중에 없어요. 즉 다시 얘기해서 다항함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해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다항함수 관점에서 본다면 함수 관점에서 본다면 다항함수 관점이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면은 얘는 fx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다. 알겠지? 왜? 다항함수에는 이런 게 없거든. 없어. 그 이렇게 쫙 연결되고 감소하고 뭐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고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특이한 애가 없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아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오케이? 됐나요?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전반적으로 이해는 좀 잘 됐나? 가볼게요. 지금 할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지금 하는 얘기들은 선생님이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 주절주절 떠든 거고 막 필기를 착 해가면서 맞아 이렇게 할 필요는 해야 되겠지는. 그치? 해야 되겠지만 이해 기반입니다, 이해 기반. 다시 할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여기까지는 6부터 여기까지 있잖아? 6부터 여기까지는 다 뭐냐면 실수 전체에서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함수가 y는 fx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 얘는 증가함수야? 아니? 여기 감소한 데가 있는데? 증가함수 아니야. 그럼 감소함수야? 아니? 증가한 데가 있는데? 감소함수 아니야. 그치? 얘는 증가함수도 아니고 감소함수도 아닌데 요걸 이제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 선생님 전체에서 막 증가하고 막 감소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있는 요 특정 점에서 x가 a일 때라고 할게요. a에서는 순간 변화율이 양수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요 지점에서 dx분의 dy가 뭐니까 0보다 큰 양수니까 맞지? 여기 x는 a에서 뭐라고 하냐면 증가 상태입니다 라고 요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증가 상태야. 그럼 이제 시험 문제 같은 데서 여기가 증가 상태야? 이런 거 안 물어봐. 우리 알고 있자. 이거 이해 기반이라고. 프라임 값이 f'a일 텐데 얘가 0보다 크면은 증가 상태구나. 이렇게? 다시. 여기. x가 b예요. 그럼 요거는 dx분의 dy인 f'b가 0보다 작지 않을까? 그치? 얘는 뭐라고? 감소 상태라고 얘기한다고. 이러면은 감소 상태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지점에 대한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를 알고 싶으면은, 크면은 증가 상태, 작으면 감소 상태야. 됐나? 그럼 다시 또 와요. 여기. 접선 이게 0인데요. x가 c다. 그럼 여기에서는, 선생님, 여기 있는 요 점은요, dx분의 dy가 f'c가 뭐야? 0인데? 접선의 길이 0이니까? 그치? 그럼 얘는 증가 상태야, 감소 상태야? 아무 상태도 아니야. 이 지점에 대한 상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는 상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다. 됐지? 얘가 지금 얘기한 한 지점에 대한 상태를 놓고 이야기한 게 여기까지고요. 다시 하나만 더 하고 증가 감소는 끝납니다. 보세요. 이렇게 생긴 y는 fx 함수가 있어요. 얘가 y는 fx야. 이렇게. 여기 있는 요 상태가 없는 요 점이지? 얘가 x가 알파고, 여기 있는 요 점이지? x가 베타야. 상태가 없는데. 됐지? 근데 요 fx 함수에서 감소하는 구간을 한번 표현해 볼래? 라고 이렇게 얘기했대. 감소하는 구간 어떻게 표현하지? 다시 지금 주제를 막 얘기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감소가 선생님 뭐라 그랬어? x 값이 커짐에 따라서 y 값이 작아지면 다 감소야.
됐지? X값이 커지는데 Y값이 작아지면 감소해요. 그럼 어디부터 감소가 시작되냐면 알파부터 감소가 시작해서 X값이 커지면서 Y값이 작아져. 어디까지? 베타까지지, 그치? 그러면은 감소하는 구간은요, 선생님,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아요가 맞을까요? 아니면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아요가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두 번째 거 오케이. 왜 그러냐면 알파 점부터 시작해서 알파 점부터 커지면 작아지는 거 아니야. 어느 점까지 작아져? 베타 점까지 작아지잖아. 끝점 포함해서 알파부터 시작해서 베타까지 감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얘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얘는 한 지점에 대한 상태를 놓고 이야기한 거지. 한 지점에 대한 상태예요. 이게 거는 상태고 지금 얘기하는 요 부분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구간에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됐지? 요거야 요거. 오케이. 그럼 다시 증가하는 구간 한번 골라볼까? 증가하는 구간이야. 그럼 증가하는 구간은 어딜까? 라고 하면 어디까지예요? 선생님 저기 멀리서부터 어디까지? 알파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증가합니다. 알파 점까지 커진 거야. 또 베타 점부터 커지는 거야. 그래서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 증가합니다. 라고 해서 상태가 없는 알파랑 베타는 둘 다 들어가네. 왜? 의미가 원래 저거였으니까 그렇다. 오케이? 다 이해가 됐나? 선생님 천천히 설명했어요, 일부러. 30분 동안 떠들 주제는 아닌데 열심히 떠들어야지. 뭐 시간 주제가 어딨어. 이해만 잘하면 돼요. 이해만. 어떤 함수가 있는데 함수가 있습니다. 그냥 함수야, 함수. 함수가 있는데 다시 이 함수가 증가함수야. 증가함수라고 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게 맞다고. 맞지? 증가. 이게 전체가 증가하다. 그럼 f'x는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습니다. 반대로 어떤 함수가 감소함수예요. 실 전체에서 감소함수야. 그러면은 f'x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요거지, 그치? 하지만 그냥 선생님 다항함수가 아니라 함수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야? 이건 아니야.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감소야? 그건 아니야. 선생님 옆에 다시 그럴 테니까 정리는 잘 알아서. 이렇게 해서 상수간이 발생하는 여러 함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발레지, 발레. 됐지? 그럼 다시 갈게요. 이번엔 다항함수입니다. 어떤 다항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항함수가 있는데 그 다항함수가 증가래 또는 감소래 라고 하면 증가래 라고 하면은 f'x가 여전히 똑같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다항함수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대 면은 얘는 증가가 가능하다고. 왜? 특이한 애가 없거든. 다시 감소래. 그러니까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다항함수 특이한 애가 없으니까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도 감소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옆에 쓸게요. 여기다 한 지점이지. 한 지점에 대한 이야기는요 명확하게는 그 지점에 대한 상태 정도밖에 이야기를 못해요. 오케이? 못해. 그래서 f'A라는 이 지점에서 0보다 크잖아? 그럼 얘를 증가 상태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시 f'B가 0보다 작잖아? 그럼 얘는 감소 상태야 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고 C가 0이야 그럼 얘는 상태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지하는 게 맞다고. 한 지점에 대한 이야기. 다시 이번에는 구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지? 그럼 선생님 여기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데 이 구간에 대해서 구간을 표현된 이 함수에 대해서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요 베타보다 작거나 같은 끝값을 포함하는 여기에서는 증가라고 합니다. 왜? 감소라고 합니다. 이거지, 그치? 됐지? 다시. 선생님, 그러면은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을 때와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증가라고 한대요. 끝값을 포함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했던 거다. 이거를 막 설명을 막 이렇게 했던 거고 결론적으로 좀 이 얘기밖에 안 한 거야. 그치? 그럼 다시 기 올라가서 이제 추가를 해야지 위에다가. 선생님, 아까 전에 1단원까지 했을 때는 f'x가 fx의 접선의 기울기 함수였는데 지금은 또 추가됐어요? 프라임 값이 0보다 크잖아? 그럼 증가. 0보다 작잖아? 감소. 처럼 얘는 y는 fx라는 이 함수의 증가와 또는 감소의 상태를 나타내는 증감 함수입니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누가? f'x가. 그 f'x가 담고 있는 게 너무 많다, 의미가. 그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는 증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하면서 어려운 거 없지? 그치? 갑니다. 이제 문제 풀이 가자! 출발! 봐봐, 선생님, 요거 첫 번째 문제만 하나만 잘 보면은 그 다음 뭐 어려운 게 없어. 461번으로 갈게요. 461번. 출발. 어떤 fx 함수가 있는데요. fx 함수가. 선생님. 3차 함수가 막 나와요.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12x. 플러스 9야. 선생님, 3차 함수가 막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언제 증가한지 막 구하래. 어떻게 해요지, 그치? 근데 증감을 구하려면 어디로 간다 했죠, 선생님이? 정신 차려, 이 친구들. 정신 차려야 돼요. fx의 증감을 나타내는 함수가 무슨 함수예요? f'x야, f'x. 증가와 감소의 상태를 한번 구해볼까? 라고 한 거니까, 뭐로 간다고? f'x를 가서 fx의 증감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됐지? 이거 갑니다. 선생님, 요거, fx 함수를 딱 갖다 뭘 하고 함수값을 구하고 하는 게 아니고, fx에 대한 증가와 감소를 놓고 이야기할 거니까, 일단, f'x인 증감, fx의 증감 함수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예요. 3으로 묶이네? 그럼 x제곱 빼기 4라고 되겠지? 마이너스 3 묶여서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야.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나? 그치? 요 함수 y 값이 뭐라고? 증감을 나타낸다. 봐봐. 선생님, 요 함수는요. 해볼게요. 여기 밑에다. 마이너스 2일 때 근 같고 2일 때 근 같는 위로 블록인 2차 함수입니다. 얘가 y는 f'x이자 이자 fx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이자 fx의 증감을 표현하는 함수이기도 합니다. 맞지? 그럼 보세요. 선생님, 요거 양수네. 맞지? 그럼 뭐 한다고, fx가? 증가한다. 아까 얘기했잖아. 양수면 증가한다. 그럼 요 구간에서는 뭐 한다고? 증가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고 있지? 정신 차려! 여기는 뭐야? f'x가 0보다 작으니까 감소 상태구나. 감소한다. 0보다 작으니까 얘도 감소한다. 이거예요. 그치? 이제 요걸 가지고 선생님이 요 3차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그려볼 거야. 그려봤더니 여기 있는 마이너스 2일 때까지는 어떻게 한대? 문제가. 감소한대. 근데 봐봐. 얘가 단순히 증감만 표현하는 함수 아니에요. fx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이기도 하지, 그지? 근데 단체 사진 한번 찍어볼까? 우리 니네 눈이 얼마나 졸리니 다들? 마이너스 2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fx에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니? 얘가 fx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야. 마이너스 2,0을 지난다는 거는 fx에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잖아.
다시 갑니다. 그럼, 선생님, 요거, 요때까지는 감소하고, 요때 접수얘기가 0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됐겠지? 그럼 다시 갈게요. 여기 x가 2를 기준으로, 요때 계속 증가하네? 근데 2일 때 접수얘기율이 다시 얼마야? 0이지? 선생님, 요 계속 이렇게 증가하다가, 요때 접수얘기율이 0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뭐 한다고? 감소한대. 이렇게 생긴 얘 함수가 요 3차 함수다. 됐지? 오케이? 그럼 봐봐. 얘가 마이너스 2야. 얘가 2예요. 근데 문제에서 이 fx의 증가하는 구간이 어디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구간 마이너스 2 포함해야 해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증가하는 구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용한다고. 됐나요? 오케이? 쳤다 해. 464번으로 갑니다. 어떤 함수 fx가 있고 실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오케이. 이건 뭐 쉽네. 이게 뭐지? 다항함수잖아. 저기 다 적혀 있어요. 다항함수 x3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이라는 어떤 다항함수가 있는데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여기잖아. 다항함수가 있는데 응? 이 다항함수가 모이고 싶다고 증가하고 싶다. 실수 전체에서 증가가 목적입니다. 이거지겠지? 얘는 다항함수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구나. 이거지? 그 선생님 다시 얘기해보면 뭐 계속 이걸 풀 건데 다시 쫙 얘기해보면 선생님 요거 다항함수든 뭐 자시든 상관없이 무조건 증가와 감소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려면 프라임 함수로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함수의 이름이 f의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함수이니까 프라임 함수로 가야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거지겠지?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니까 안 까먹겠지? 그래서 f'x라는 이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3x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a입니다. 그렇지? 얘가 실 전체에서 쫙 증가하려면은 어떤 꼴이어야 되냐면 얘가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지? 그럼 아래로 볼록인 어떤 2차 함수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거는 오케이. 위에 붕 떠 있거나 또는 접하는 것까지 허용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즉 다시 얘기해서 중근을 갖거나 근이 없어야지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습니다. 뭐 이용해요? 판별식 이용하지. 그래서 선생님 4분의 d가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인데요. 얘가 근이 없거나 또는 중근을 가져야 된대요. 그래서 요게 얘가 증가함수이기 위한 조건입니다. 오케이? 좋아. 다시 계속 가요. 새로운 게 있으면 선생님 해줄게. 감소하도록 하는 케이크가. 다시. 이거는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중 하나인데, 보세요. 이거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가볼게. 뒤가 다시 그래프 개형을 다시 설명할 거야.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거 우리 고1 때 했었거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얘는 다항함수에서 또는 어떤 함수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게 1대1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대1 대응 함수여야지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근데 다항함수에서는 1대1 대응이려면 막 이렇게 했다가 막 여기서 막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게 어딨어. 다항함수 이런 게 어딨어. 끊긴 게 없잖아. 그래서 다항함수에서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계속 증가라고 해. 단조 증가라고 하거든. 계속 똑같이 단조롭게 계속 증가한다. 그래서 단조 증가이거나 또는 단조 감소였을 때 얘는 1대1 대응 함수가 됩니다. 는 고로 지금 한 얘기가 다 똑같다. 단조 증가, 단조 감소. 계속 증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 실 전체에서 감소가 1대1 대응 함수고 1대1 대응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다 동일한 말입니다. 이렇게. 알겠지? 그럼 거기 있는 468번 보잖아. 468번. 468번을 쫙 넘어가서 선생님, 어떤 fx 함수가 있는데요. fx 함수가 뭐 3차 함수 선생님 끝까지 하지 않을 거고 3차 함수는 가봐. 이렇게 있지, 그치?
근데 얘가 역함수 존재하는데 그럼 1대1 대응이네? 아, 그럼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구나. 그럼 얘가 계속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도록 설정하세요니까 문제 푸는 방법은 앞에 거랑 똑같이 가면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합니다. 다시. 구간이다, 구간. 야,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건데 여기 있는 유형 3번은 선생님 두 문제를 풀어줄 건데 조금 어려워요. 유형 3번에 해당하는 거는 어렵다고 한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유형 3.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어렵냐면은 그냥 기본 문제는 그냥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뭐가 추가되냐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면은 근해 분리라는 게 추가됩니다. 근해 분리. 근해 분리가 뭐였지? 우리 옛날 기억을 잘 더듬어 봐봐. 근해 분리가 뭐였어요? 근해 분리라고 하면 근해 위치 관계를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해 위치가 어디지? 관계를 얘기하는 게 근해 분리라고 합니다. 이거 하는 건 지금 보여줄 테니까 다시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알겠지? 다시 기본 문제부터 갑니다. 기본 문제. 지금 요거에 해당하는 거 요거에 해당하는 건 469번으로 가면 돼요. 근데 요것도 막 노가다는 아니야. 오케이, 판별식! 하고 답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상황 파악을 조금 해야 합니다. fx 함수가 있습니다. fx 함수 있는데 이 fx 함수가 x3승 마이너스 x3승 마이너스 3x 제곱에다가 플러스 ax 더하기 4예요. 이렇게? 근데 뭐 다 필요 없고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데에서 감소합니다. 감소하고 싶다. 이거지, 그치? 그럼 이거 뭐 증가나 감소 이게 무슨 얘기지가 아니라 일단 증가와 감소를 파악하려면 fx를 놓고 고민을 해? 아니, 어디로 가 무조건? 프라임으로 가는 거지. 그래야 뭔 얘기는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일단 프라임으로 갑니다. 일단 가요. f 프라임 x가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인데 다른 거 잘 모르겠는데 1하고 2 사이에서 감소하고 싶다. 근데 여긴 요 그래프 봐봐. 요 그래프는 대충 그릴 수 있거든? 아래로 고르기 이차함수야. 대충. 아래로 고르기 이차함수야. 오케이. 그리고 대칭축이 누구냐면은 x가 1일 때입니다. 이거지? 근데 1하고 2 사이에서 감소해야 되니까 x가 1일 때 여기 있고 2일 때 여기 있잖아? x가 2일 때? 이 정도 있지? 1하고 2에서 감소니까 여기에서 뭐면 돼? 음수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1하고 2에서 감소하는 거지. 그럼 요 사이에 있는 모든 y 값이 다 음수여야 하니 여기에다 2를 대입한 결과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다 0보다 작겠다. 그래서 이거는 f'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나머지 1하고 2 사이에서는 다 음수여서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 뭐가 필요하냐면 2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케이? 그럼 갑시다. f'2가 누구예요? 12-12 플러스 a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라고 해서 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감소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됐지? fx 함수가 있어요. fx 함수가 누구냐면 x3승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인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는 감소하고 싶다. 이거지, 그치?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데에서는 감소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얘는 근해 분리고 얘는 근해 분리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최고차, 다시 2차지 도함수에서 1차의 개수가 숫자로 나오잖아? 그럼 근해 분리가 아니야. 이 정도 파악하면 되거든. 근데 여기에서 얘 도함수 구했을 때 1차가 껴있지? 그러면은 꼭지점에 x좌표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근해 분리로 가는 거다. 이 정도? 오케이? 다시 얘에 대한 도함수 한번 표현해 볼까요? f'x가 누구냐면 3x 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7이야. 이거지, 그치? 근데 얘가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서는 감소하고 싶다. 였으니까 대충 아래로 굴르기야 정도는 아는데 꼭지점 그딴 거 아나? 몰라. 여기 A 있잖아. 그치? 그래서 모양만 맞춰준 거예요. 보세요. X축 여기 있습니다. 문제의 목적을 잘 보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2가 이 정도 있는데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서는 음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 요거는 요렇게 생기면 됩니다. 이게 되지? 그럼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서는 음수잖아. 감소? 다시 요거 말고 또 돼요. 어떻게 돼요? 요렇게 생겨야 된다 이거야. 이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서는 음수잖아. 근데 요거 말고 또 돼요. 뭐면 돼요? 요렇게 생겨도 돼요. 되지? 또 돼요. 어떨 때 돼요? 이렇게 생겨도 돼요. 다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공통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음양 막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 y값이 마이너스 1일 때 y값이 0이거나 0보다 작으면 되고 2일 때 y값이 0이거나 0보다 작으면은 이 사이에서는 무조건 0보다 작은 거지, 그치? 음양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냐면 막 꼭지점을 찾고 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f'-1이 0보다 작거나 같고 또 f'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요 사이에서 다 음수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거 막 어렵지 않지, 그치? 요것만 잘 보면 돼요. 그러면은 f'-1이라고 하면 3,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요. f'2는 12 더하기 4a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요 a 값의 범위와 요 a 값의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을 고르면 답이다. 됐나? 오케이. 다시 뒤로 넘어갈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더 얘기할 거고 없으면 넘어갑니다. 요로써 일단 증가와 감소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났다. 근데 요거 봐봐. 유준아. 솔직히 막 어렵지 않지, 그지? 어렵지 않대. 오케이. 지금 하는 주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목적은 딱 요 주제까지 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극대극소까지 나가는 게 목적이었어. 그래서 상황을 보고 아이씨 그만 나가자 하면은 딱 스톱할 거야. 극대극소 나가도 하면. 그럼 자유시간 이렇게 여기다 선생님 살만 붙여서 그냥 얘기해 줄게요. 갑니다. 출발. 갑시다. 극대, 극소. 부연 설명 당연히 있을 거고, 기본적인 정의도 지금처럼 적어줄 테니까 알아 잘 정리만 하십시오. 극대라는 게 뭐냐면은, 미적분학에서 나온 정확한 극대라는 뜻은 주변 값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거나 같은 값을 극대값이랍니다. 오케이? 봐봐, 이게 뭐냐면은, 뭐 영어로 써있지만, 거기서는. 주변 값과 비교하여, 주변 값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거나 같은 값을 극대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거 정확한 정의가 얘예요. 근데 주변이라는 건 선생님 뭐예요? 그치, 바로 옆에. 좁은 범위를 얘기한다. 주변 값이라고 하면. 이게 좁은 범위야, 좁은 범위. 좁은 범위. 그럼 다시 이거 한번 표현만 해볼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H가 아주 작은 양수야 라고 봤을 때 이렇게 아주 작은 양수야 라고 봤을 때 FA와 FA-H와 다시 FA 플러스 H에 대한 아주 작은 양수예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거나 같고 얘가 더 크거나 같잖아? 얘를 극대야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오케이? 그럼 다시 갑니다. 극소라는 것은 뭘까요? 반대겠지? 극소는 설명 없이 그냥 저것만 정의만 적어줄게. 주변 값과 비교하여 똑같아요. 값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귀찮아. 작거나 같은 값을 극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크거나 같은, 작거나 같은입니다. 알겠지? 그럼 보세요. 지금 다항함수 측면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일단 막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있어. 여기 어디? 여기. 얘 주변값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거나 같지, 그치? 얘를 뭐라고 한다고? 극대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요 점을 A, FA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 이름이 극대점이에요. 극대점. 이라고 하고요. 우리 값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뭘 값이라고 하냐면 Y 값을 값이라고 하지.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FA 값을 극대값이라고 합니다. 얘 이름이 극대값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얘는 주변값과 비교해서 이 지점에서 상대적으로 크거나 같은 값을 갖는구나. A일 때 극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그럼 다시 갈게요. 또 예시. 선생님, 이렇게 해서 빵 찍혀 있고,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다. 그렇지? 그럼 여기는 이 점은 극대점인가? 맞지? 왜? 정의만 보는 거야. 주변값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거나 같은 값이잖아. 극대점이에요. 얘도 극대 맞습니다. 얘 극대야. 그럼 다시. 그럼 여긴 얘는 극소인가? 극소인가? 아니야. 왜? 값이 없어. 구멍이 뚫려 있잖아. 얘는 값이 없기 때문에 극소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 채워져 있다면 극소는 맞습니다. 근데 값이 없어서 극소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다. 그럼 다시 갑니다. 예시. y는 a라는 상수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얘는 극대인가? 극대야. 극소인가? 극소야. 여기 있는 모든 점이 다 극대고 다 극소입니다. 상수함수는 그렇다. 이제 넘어와서 다항함수 측면에서 한번 봐보자. 다항함수 측면에서.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다시 표현해 볼게요. 다항함수 측면에서 보면은 다항함수는 선생님이 1차 함수 어떻게? 이렇게. 2차 함수 이렇게. 3차 함수 이렇게. 4차 함수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 등등등등등 이렇게 생겼다 했지, 그치? 그럼 얘처럼 막 특이한 게 있어? 없어. 상수함수 말고는 얘처럼 특이한 것도 없어요.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조그만 그림이지만, 조그만 그림에서 용해는 잘 봐야겠지? 여기 있는 요점은 극소야, 맞지? 요점. 극소. 여기 있는 요점은? 극대, 요점은? 오케이. 요점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요걸 이제 파악하러 갈 건데,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fx는 어떤 함수가 있고, 이 함수의 생겨먹은 모양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막 그림도 몇 개 그려봤지만 이렇게 생긴 3참수야라고 볼 거야. 아니? 3참수다. 그럼 봅시다. 선생님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배운 거 한번 활용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y는 f'x라는 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오케이? 요 함수는 뭐였어? 아까 전에 뜻이 1번 얘는 f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접선의 기울기 함수입니다. 1번 뜻. 2번 뜻은 뭐였지? f의 증가와 감소의 상태를 나타내는 증감 함수입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렇지? f를 대변하는 함수예요. 맞지? 그럼 갑니다. 선생님,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0이에요. 근데 선생님, 요 점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에요. 이거지? 이렇게? 그럼 볼게요.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 지금? 증가하고 있지. 그치? 증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뭐가 양수가 될 거야. 여기에 그림이 그려지고. 오케이? 여기 있는 요 구간에서 뭐 하고 있지? 감소하고 있지. 그래서 여기에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에선 다시 뭐 하고 있지? 다시 증가하고 있지. 여기에 그림이 그려질 건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요 함수가 3차 함수야. 그럼 밑에 있는 요 함수는 당연히 2차 함수겠지?
양수, 음수, 양수 표현되고 요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라고 했으니까 여긴 요 2차 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이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근데 보세요. 아, 선생님, 요걸 막 그리다 보니까, 여기가, 아까 전에 막 극대, 극소, 극대, 극소 막 했잖아, 그치? 여긴 요즘에 뭐예요? 극대야. 극대는 다시 밑으로 내려와. 언제 발생하냐면, 그러면 땡이야. 언제 발생하냐면, 보세요. 증가였다가 감소로 바뀌는 요 지점에서 극대가 발생됩니다. 뭐 당연한 거지. 증가하다 감소하잖아. 그러면은 요때 뭐가 되냐면 극소예요, 극소. 선생님, 요때 극소인데 극소가 언제 발생하냐면 계속 작아지다가 증가하는 요기에서 극소가 발생됩니다. 요거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편하네. 그래서 우리 극대 극소라고 하는 거를 일반적인 정의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만 다항함수적 표현으로 봤을 때는 다항함수적 함수 표현에서 봤을 때는 선생님 fx가 f'x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잖아? 이렇게? 그치? 는 뭐냐면 f의 함수가 뭐에서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잖아. 똑같은 말이지? 플러스였다 마이너스로 fx가 증가하다 감소로. 그치? 요 지점에서 뭐가 발생되냐면 요 지점에서 f'x가 0일 텐데 맞지? 요 지점에서는 프라임 값이 0일 거 아니야. 프라임에 대한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그 지점에서는 0이겠지. 요때 발생하는 A라고 할게요. 요 A 값이 극대가 되게 하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가 A라는 거네. 여기가 X는 A라는 거네. 이렇게 본다고. 그럼 다시 F'X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막 바뀌잖아? 는 F가 감수였다가 증가로 바뀐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지점에서의 프라임 값은 0일 거란 말이야. 다항함수일 때는 X는 B 이렇게. 그럼 요거는 X가 B일 때 극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 이거지, 그치? 그럼 다시 아까 전에 이현이가 막 열심히 얘기해 줬는데 어떤 거냐면은 F'X가 0이 될 때 X값에서 극값이 발생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금 보면 맞는 거 같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다시 보여줄 건데 얘는 틀렸습니다. 오케이? 예시를 다시 보여줄게요. 니네가 했던 부분에 있거든? 했던 부분에 있는데 여기 안 된다는 걸 여기다 예시를 다시 보여줄게. 선생님 여기다가 fx가 x3승이라는 요 그래프를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야. 오케이? 그럼 선생님 이거 나 그림 그릴 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그려야지, 그치? 그럼 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간다고? 증감함수 또는 접선의 기울기 함수를 먼저 표기합니다. f'x라고 해서 얘는 누구요? 3x 제곱이지. 오케이 선생님 요거 프라임 함수 그릴 수 있어요. 아래로 굴러긴 2차 함수인데 0,0이 꼭지점인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그치? 그럼 보세요. x가 0일 때 얘가 근데 선생님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양수니까 증가하네? 0일 때는 빵! 0 이후에 또 증가하네? 이거지, 그치? 그럼 여긴 요 그림은 그래프로 어떻게 그려질까? 0일 때까지 요 지점까지는 계속 증가만 쫙 이렇게 하다가 요때 접선의 길이 빵! 다시 어떻게 해? 다시 증가해. 그럼 요때 그 값인가? 아니야. 상대적으로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즉 다시 얘기해서 F'0가 0이지만 요것처럼 그 값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뭘 따라가야 되냐면 선생님 F'A가 0인데 얘가 진짜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다시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알려면은 프라임에 대한 부호가 바뀌었는지까지 확인해야 된다고.
F'B가 제로인데 너가 극대 극소인가? 라고 이제 구하려면은 프라임에 대한 부호가 바뀌었는지 확인해야지. 아, 극소, 아, 극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이현이가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뭐냐면 뭐 극대나 극소가 발생을 하려면 다항함수에서 프라임 값이 0이 돼야 되는 건 맞다고. 근데 걔에 대한 부호가 바뀌었는지 나중에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지? 자, 이것도 유준아 어려운 거 없지? 다 쉽다네? 천천히 갈 거예요. 봐봐, fx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가 마이너스 x 3승에다가 플러스 3x 더하기 5야. 극대값을 구하고 극소값을 구하세요. fx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fx를 작도를 하려면은 무조건 프라임 함수로 가야 돼요. 그래서 f 프라임 x를 직접 구할 건데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3이잖아? 아, 오케이. 얘는 마삼으로 묶어서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이야. 맞지? 얘는 요거네. 위로 블록 2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1이랑 1일 때 근가져요. 얘가 프라임 함수. 익혀놔. x가 얼마일 때 극소를 가질까? 마이너스일 때. 유진아, x가 얼마일 때 극대를 가질까? 그래, 이렇게. 왜? 라고 하면 요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다시 감소한다 이거잖아. 아, 오케이. 그럼 얘를 기준으로 또 여기는 요 값을 기준으로 요때까지 감소 접선의 기울기 0, 그 이후에 증가 접선의 기울기 0, 그 다음에 감소.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이 지점에서 극소가 발생이 되고요. 이 지점에서 극대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선 극대값, 극소값, y값을 찾아봐 하니까 극대 값을 나타내는 대문자 m은 f 함수에다가 x에다 뭘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었을 때가 될 거고요. 극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f 함수에다가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게 극소값입니다. 얼마나 쉬워? 좋아. 다시 뒤로 갑니다. 476번 뭐 미정계수의 결정이라 돼 있는데 별거 없어요. 지금 들었던 것만 잘 이해하면 진짜 쉬워. 잘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여기가 뭐 어려워하는 친구도 많이 있으니까. 476번 fx 함수가 있는데요. fx 함수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2x 3승에다가 플러스 3x 제곱 이거에다가 더하기 ax 플러스 b야. 근데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5를 갖는다. 한번 구해볼까? 이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유준아 혼자 풀다가 놓쳐갖고 나머지 다 몰라요 하지 말고 숙제는 집에 가서 하세요. f 프라임 x를 놓고 일단 그림 작도를 시작하는 거지. f 프라임 x는요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a야. 이렇게. 근데 얘가 극대극소가 발생이 된다 이거잖아, 그지? 즉 다시 얘기해서 선생님 위로 블록인 2차 함수인데 여기 있는 프라임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극대극소가 발생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왜? 계속 감소하잖아. 극값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하고 있으면 극대극소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얘 감소하고 있는 거잖아. 안 해요. 그럼 극대극소가 발생하려면은 반드시 서로는 두 실근이 있어야 되는구나.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지, 그치? 그리고 이 지점 누군지 몰라. 하지만 이 지점을 가지고 그래프를 직접 작도를 해보면 이때까지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증가를 시작하고요. 이때부터 다시 감소합니다. 이거잖아, 그치?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소값 마이너스 5를 가져요! 라고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네, 극소. 얘는 누군지 몰라.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극소값 마이너스 5를 가져오니까 이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 그럼 얘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두 번째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라고 해서 극소값, 극소 갖는 시점 가지고 미정계 나머지 결정하면 된다. 오케이? 다시 뒤로 계속 갑니다. 아, 480번으로 갈게요. 480번.
fx 함수에 대해서 fx의 그래프에서 극대가 되는 점을 a, 극소가 되는 점을 b라고 한다. a, b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 일단 가볼게요. fx 함수가 있어요. fx 함수가 x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이다. 니네가 공부를 잘해오잖아. 그럼 선생님이 알려줄 게 진짜 많아. 교과 내용이 아니어도. 근데 저 유진이도 그렇고 저 이상한 습관을 잘 들이지 말고 저 알아도 열심히 보고 확인하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잘 해와야 내가 너네를 편하게 풀 수 있는 것들 얘기해 줄 수 있어. 알겠지? 지금 막 다 패스였단 말이야. 이거 패스 저거 패스 막 너네 반에서는 막 좀 할 수가 없어. 앞에 있는 내용을 모르는데 그걸 설명해봤자 저 뭐지?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지.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이 잘 되면은 그거 설명하잖아. 와! 엄청 편하네? 이런 거밖에 없어요. 엄청 많거든, 미분에서는. 3차 함수에서 y 값도 그냥 암산을 다 계산할 수 있어, 저거. 근데 그런 거를 니네한테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거 하잖아? 그럼 너무 어려워요 막 이럴 거란 말이야.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 보잖아? 그거 해갖고 유튜브에 보면은 저 1등급 100점 맞은 애들이 수능 푸는 수능 푸는 영상들이 있어. 걔네를 보잖아. 그러면 1번 문제 이렇게 보다가 이 몇 자 적고 답 1번 체크하고 이렇게 넘어가 봐. 그게 어떻게 할까? 그럼 방법들 다 알아, 걔네들. 선생님이 저기서 수업을 하잖아, 그지? 저쪽 동네 수업을 하잖아? 수업하면은 그런 거보다 애들 환장하고 정되니까? 근데 여기서 하잖아? 뭐지? 이렇게 하고 아무도 안 써. 이게 차이야. 계속 발생해. 저기서 수업하잖아. 그런 거 하나 알려주면 환장하고 막, 저런 게 있어. 막 이렇게 저하고 막 활용해보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적용해요? 이렇게 갖고 온단 말이지. 여기 있는 애들은 시험지 오잖아. 아무도 안 써. 그래서 이제 뭐 대치동이랑 여기가 뭐 지역적으로 차이가 난다 하지. 그게 교육열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지. 돈 투자하는 것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동일한 수업인데 거기가 더 비싸고 인원이 더 많아. 내 수업. 여기보다 더 비싸, 거기가. 여기는 소수야? 아무리 퍼다 줘도 하질 않아. 저기는 막 50명이 앉아있는데 그거 잠깐 얘기해주면 그거 막 적용해보려고 막 안달이 나갖고 막 물어봐. 저기는 원비도 50만 원이야. 학원비 50만 원이야. 여기 싸? 소수야? 이거 얼마나 좋은 혜택인데 누리질 않아, 애들이. 답답합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봐봐. 명품을 막 근데 프라다가 엄청 비싸거든? 프라다? 아나? 메이커? 뭐,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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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프라다 지갑이 있거든? 지갑 선생님 와이프한테 생일 선물로 옛날에 받았던 건데, 그게 얼마지? 300 얼마짜리 선물 받았어. 비싸. 근데 그거를 저기 돈 많은 동네 애들이 딱 들고 다니잖아? 그러면 그걸 보고 뭐 명품이다 이런단 말이야? 근데 좀 없어 보이는 애들이 들고 다니잖아? 그러면 저 짭이다 이런단 말이지. 진짠데도. 그치? 짭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고. 짭을 들고 쟤네들이 막 저기 있는 애들이 막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 짭을 들고 다니잖아. 그럼 진짜인지 알아. 근데 여기는 진짜를 들고 다녀도 짭이라고 생각한다고. 왜 그런 인생을 사냐? 답답하다. 뽑아먹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뽑아먹고, 요만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막 다 얘기해주고 싶은데 얘기를 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을 니네는 모를 거야. 이거를 이렇게 풀지 않아도 되는데 이걸 굳이 막 기본적인 정의를 맨날 써가면서 풀고 있는 나를 보면 너무 답답해. 근데 공부를 해와야 뭐 설명을 해주지. 알겠지?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공부를 잘 해오십시오. 알겠지? 뭐 지난 거야 뭐, 그지 유진아? 갑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480번 다시 할게. 여기는 요 함수가 있어요. 극대점과 극소점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뭐 암산처럼 풀 수 있지만 일단 뭐 얘기해 봤자니까 f'x로 가서 다 구할 거야. 3x 제곱 마이너스 6x다. 선생님 이거는 0이랑 2일 때 근같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 이차 함수인데 0이랑 2일 때 근 가져요. 0, 요거 2 이렇게. 아마 0일 때까지 증가하고 2일 때까지 감소하고 그 이후에 증가하는구나. 이거지? 극대점 누구? 0,6이야. 극소점 누구? 2,8 마이너스 12 4니까 2입니다. 이렇게. 이게 A점이고 이게 B점이래. 극대점 A점, 극소점 B점. 그래서 A랑 B의 중점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쭉 연결해서 여기는 요 점을 구하는구나. 중점 좌표는 직접 구하면 되지. 1,4입니다. 이렇게 M점 좌표 나왔다. 오케이? 다시 계속 가요. 뒤로. 불필요한 거는 패스. 483번 미정계수의 결정은 하나만 더 건들고 가자. 483번. 갑니다. 어떤 fx 함수가 있는데 미정계수 덩어리야, 덩어리. fx 함수가 오케이 하나 줬어. 2x 3승에다가 다시 플러스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뭐 나름 프라임 함수의 그림을 이쁘게 줬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fx를 그리던 자시든 상관없이 증감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프라임 함수로 가야 돼. 이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에 누구예요? 6x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입니다. 이거지, 그치? 근데 여긴 도함수가 어떻게 생겨먹었어?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2일 때 근 같고 1일 때 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겨먹은 거 아닌가? 맞지? 볼 거 없네.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2랑 1일 때 근 같으니까 얘는 6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과 얘가 똑같아. 이거지, 그치? 뭐, 물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나와. 1 집어넣으면 0 나와. 연립 상관없어요? 이렇게 상관이 없고. 나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서. 이게, 6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잖아? 분배했더니 6x 제곱에다가 플러스 6x 마이너스 12예요. 오케이. 1차계수 똑같아야 되니까 A 값이 나왔습니다. A 값은 3이요. B 값도 나왔다. 마이너스 10이야. 문제 쫙 훑어보니까 fx의 극대값이 15일 때 극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fx를 와야 될 것 같아. 오자. 쭉 가. 선생님, 마이너스 2일 때까지는 증가한대요. 증가. 감소한대요. 감소. 증가한대요. 증가. 근데 극대값이 얼마냐? 15야. 한마디로 f 마이너스 2가 극대값인데 얘가 15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아까 구한 a, b 집어넣고 함수값이 15예요. 라고 하면 c값이 나오겠지? 그럼 그때 해당하는 극소값을 구해볼까? 라고 해서 c값 구한 다음에 뭘 구하세요야? f1을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치? 어렵진 않잖아. 오케이? 극대극소 따지고 표현하면 되니까 잘 한번 정리해서 해보십시오. 넘어갑니다. 486번 이것도 건드려는 볼게요. 야, 근데 더 나가볼까? 화이팅 있게. 저러니까 내가 갈게. 486번 갑니다. f'x 함수가 있어요. fx는 잘 몰라. 근데 f'x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가서 얘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x가 1일 때 이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얘는 f'x다. 얘는 f'x라고 하면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었지. 아까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하는 거지. 얘는 f'x 어떤 함수야가 아니라 얘는 이름이 있지. f의 접선의 기울기 함수이자 또 f의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증감 함수입니다. 이거지, 그치? 갑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f 함수는 극대야, 극소야? 극대. 1일 때는 극소. 다시 잘하네.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뭐 하고 있지? 감소하고 있고. 그렇지? 다시 마이너스 1과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요거까지만 해서 끝났다. 그럼 문제를 갑시다. 1번에 fx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감소. 맞지? 2번
fx는 x는 1보다 큰 데에서 증가 맞고, 다시 3번.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 대값을 갖냐? 맞지?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그치? 다시, x가 0에서 극소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 x가 0일 때는 뭐예요? 감소 상태라고 하지, 그치? 0에서는 감소 상태입니다. 5번 x가 1에서 극소가 갖는 거 맞습니다. 이 정도 해석만 되면 됩니다. 유진이 또 줄려? 오래 가지 않는구나. 에너지가 배터리가 이게 충전이 됐다가 이게 쫙 방전이 되는구나, 이렇게. 봐봐, 저 봐봐. 핸드폰 뒤질라고. 갖고 압수. 아픈 친구야. 오늘 잠깐 쉬었다가 조금만 더 하자. 소개가 맞지, 소개. 뭐라고? 3차 함수다.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너네가 소개를 받는 거야. 알겠지? 소개. 어떤 fx 함수가 있어요. 요 fx 함수가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라고 합시다. 이렇게. 근데 요 중에서도 a가 0보다 큰 요 케이스만 놓고 먼저 이야기를 할 거다. 3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을 그리려면 뭐 증가하고 감소하고 막 계속 증가만 하고 막 하려면 fx를 딱 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 안 하지. 어디로 간다고? 프라임 함수로 가야지. 언제 증가, 언제 감소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f'x를 보면은 3ax 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c라고 해서 2차 함수고 내가 충분히 그릴 수 있는 함수거든.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요 2차 함수를 그리고 2차 함수를 가지고 fx인 3차 함수를 그리러 갈 거야. 오케이? 갑니다. f'x가 첫 번째. 얘 a가 양수에서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몰라. 이렇게 근을 안 가져. 그럼 뭐지? 계속 증가만 하는 거지. 지금 프라임 함수의 f 프라임. 다시 두 번째. 아니야. 요거 말고 이런 것도 있어. 해서 이렇게 해서 근을 하나 띡 가져. 도 계속 증가하는 거지. 그치? 아니야. 요거 말고 이런 것도 있어. 라고 해서 32실근을 가는 거지. 그럼 보세요. 얘는 양수, 0, 양수, 음수, 양수. 즉, 다시 얘기해서 f'x의 근의 개수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결정된다. 오케이? 그럼 갑니다. fx를 그릴 거예요, 여기다. 3차 함수 fx. 지금 그린 fx는 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선생님, 요거는, 얘는요, 요때 얘가 f'x가 증감을 나타내는 함수이기도 하지만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이기도 하지. 여긴 요 지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작지 않나? f'x가 제일 작은 값이잖아, 이때.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엄청 가파르게 오다가 엄청 가파르게 오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작았다가 다시 증가합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온다. 얘가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1번이야. 다시 선생님, 요거는 명확하게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0입니다. 계속 증가하다가 이때 접선이 0 찍고 또 증가하는 거지. 두 번째 이런 그래프가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야. 마지막 세 번째는 요거예요. 니네가 계속 봤던 거지. 은연중에 계속 봤던 건데 요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요때부터 감소하고 다시 요때부터 증가합니다. 요게 세 번째 그래프 개형이다. 이렇게다. 됐나? 그럼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총 3개로 분류가 되는구나. 앞에서 막 같이 얘기했지만 여기는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분류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분류하는지 아나? 얘는 뭐예요? 왼쪽에 있는 애들은 증가함수야. 다시 증가함수니까 뭐예요? 1대1 대응함수고요. 1대1 대응함수가 그러니까 뭐예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이런 함수들이 얘네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럼 프라임이 근이 없거나 중근일 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기 있는 이 함수는 뭐야? 극, 대, 그리고 극소를 갖는 함수입니다. 끝! 근데 f'x, 다시 fx에서 극대만 가질 수 있나?
없지, 요거는. 3차함수는. 극소만 가질 수 있나? 없습니다. 그래서 극대극소를 다 갖는 함수거나 안 갖는 함수거나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1대1 대응 역함수 존재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게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다. 어려운 거 있었나? 없지? 다시 4차 함수 그래프 개형도 가고 3차 함수에 돌아올 거야.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입니다. 4차 함수는 똑같이 쓸게요. fx 함수가 있는데요. fx 함수가 ax 4승 요건데 귀찮아. 요번에도 똑같이 a가 0보다 큰 양수인 경우에만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만 확인할 거고, 여기 있는 요 fx를 찾지 않는다고 f'x에서 찾을 건데, f'x라고 하는 거는 4ax 3승 플러스 몰라 물론 최고차의 개수인 a도 0보다 큽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 참수는 너네가 잘 아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오케이, 요거랑 이렇게야 라고 했지만, 요거를 이렇게 나눠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근의 개수에 따라 나눠집니다. 그치? 그럼 봅시다. 여기 있는 요 3차함수의 근의 개수에 따라서 여기 있는 4차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릴 건데 조금 많아요. 알겠지? 이게 잘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아. 첫 번째 1번. 선생님 요게 fx가 3차함수인데 이게 쭉 가갖고 이렇게 근이 하나 있으면은, 그치? 이거지? 요런 그래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요거 말고도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너무 크게 그렸다. 볼록볼록 그래프인데 이렇게 근 하나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치? 또 아니야. 저거 말고 또 있어. 어떤 그래프? 볼록볼록 그래프인데 이렇게 근 하나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여기 있는 세 가지 케이스가 근이 하나인 경우를 얘기할 거고, 다시 두 번째 갑니다. 근이 두 개인 것도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접하고 관통하고 지나가는 거, 근 두 개. 또 요거 말고 또 있지. 요게 또 어떻게? 처음에 관통하고 두 번째 접하고 가는 근이 두 개인 케이스. 그렇지? 또 그 다음은 근이 세 개인 케이스인데, 근이 세 개인 케이스는 의외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밖에 없고요. 오케이? 다시 근이 세 개인 케이스 요거 말고 또 있을까? 없어. 근데 조금 특이한 케이스 중 하나로는 이런 게 있다. 아까 전에 요거였잖아. 얘가 접사의 길이가 딱 0이에요 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3중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이 3개인 X축에서 접사의 길이가 0인 걸 다 뚫고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라고 좀 특이 케이스니까 요까지만 얘기할게.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배경이 요 몇 가지냐? 7가지로 그려집니다. 근데 분류는 쉬워요. 그려볼게, 밑에다가. 얘는 어떻게 하지? 요 지점을 기준으로 봐봐. 그냥 계속 똑같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좀 볼록볼록하게 생겼지, 그치? 볼록볼록하게 감소하다가 이때 증가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오케이? 여긴 얘도 뭐 별로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고, 여긴 얘를 기준으로 볼록볼록하지? 접선의 기울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된 거니까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얘도. 그래프가. 그럼 여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여긴 얘일 때 접선의 길이가 0이고요. 계속 감소하다가 증가를 할 건데 단순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요거다. 다 똑같네. 감소하다가 증가만 하는, 극소만 있는 그래프. 오케이? 그럼 다시 갈게. 그럼 여기로 갑시다. 선생님, 얘는 요때 접선의 길이가 0이고요. 요때 접선의 길이가 0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계속 감소하다가 접선의 길이 0 찍고 다시 감소해요. 다시 0 됐다가 그 다음에 증가합니다. 요때는 뭐예요? 접선의 길이가 0이에요. 이렇게다.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다시 얘도 똑같이 해볼게요. 요때 접선의 길이가 0이에요. 요때도 접선의 길이가 0이에요. 그래서 요때까지는 계속 감소하다가 증가를 시작했는데 요때 접선의 길이 0 되고 다시 증가합니다. 요때는 접선의 길이가 0입니다. 이렇게? 됐지? 그럼 요거는 쉽지. 요때 접선의 기록이 0, 요때 접선의 기록이 0, 요때 접선의 기록이 0이라고 해서 감소하다가 증가. 예스!
익혀. 감소하다가 이때부터 증가해요. 이때 다시 감소해요. 이때 다시 증가합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온다. 오케이? 그럼 다시 이걸 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건 어떻게 생겼을까요? 볼록볼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이때 이후부터 계속 증가한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마치 2차 함수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 개혁은 총 요만큼이 있는데 이거 구분하기 너무 어렵잖아. 어려우니까 우리 이렇게 구분을 해요. 1번 아까워라. 근데 아까운 분필. 1번 요거예요. 이거. 얘는 뭐 그냥 극소만 있는 거. 뭐 관심 없어. 근데 여기 있는 연두색이 얘까지 포함되겠지. 뭐 극소만 있는 거. 그렇지? 다시. 여기 있는 얘도 뭐 극소만 있는 거잖아. 얘도 같이 포함이 되겠지. 극소만 있는 거.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근데 뭐 분류는 나는 해놨고. 다시. 또 분류가 되는데 여긴 얘예요. 얘는 뭐지? 극대 극소가 다 있는 거. 그러니까 4차 함수 그래프는 극대 극소가 다 있는 그래프와 그러지 않고 극대 또는 극소 중에 하나만 있는 그래프로 분류를 합니다. 그럼 봐봐. 여긴 요 그래프 7개 그렸는데 그래프 7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래프는 뭐게요? 라고 뭘까요? 주황색. 이게 마치 좀 그거 같다. 뻑큐, 그지? 아니야? 아무튼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주황색. 주황. 제일 중요한 거는 얘네가 제일 중요합니다. 특이하거든. 가장 일반적인 게 요거예요. 제일 일반적인 거야. 일반적인 게 이거고,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계속 나올 거고, 문제가 조금 어렵잖아? 그럼 다 얘야. 기출도 많이 나오고, 수능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그래프 두 개는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근데 얘를, 선생님, 얘가 그렇게 중요한데, 다 형광이고 얘만 분홍이잖아요.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분류를 위함이야. 분류를 하기 위함이니까, 여기는 주황이는 뭐 때문에 극소 다 있다 때문에, 여기 있는 얘는 극소 또는 극대 하나만 있다. 극소 또는 극대 하나만 있다. 있다 때문에, 그러니 요거는 분류 대상을 놓고 할 필요도 없고 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건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오케이? 다 정리할 거잖아, 그치? 나중에. 오케이? 정리한다 치고 다시 갑니다. 4차 함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어려워해요. 3차 함수는 좀 일반적이거든? 4차 함수만 가도 조금 어려워해서 4차 함수는 되게 디테일하게 막 나오진 않아요. 나옵니다. 나오긴 하는데 3차 함수가 조금 더 디테일 있게 나오니까 3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3차 함수. 엄청 딥하게 얘기하진 않아. 봅시다. 3차 함수에서 뭘 얘기할 거냐면은 3, 4차 함수의 절대비라는 걸 얘기할 거고, 절대비. 이거는 그냥 외워. 머릿속에 있어야 돼. 개나 수나 공부 조금이라도 한 친구들은 다 알고 있을 거니까 외워야 합니다. 알겠지? 외워. 그렇구나. 이렇게 외우십시오. 3차 함수부터 갈게요. 3차 함수. 외워. 맞아. 선생님, 저건 외워가 없어? 뭐 증명은 뭐 생각보다 되게 쉬워. 증명 그딴 거 필요 없어. 안 보이나? 요 틀에다가 3차 함수를 집어넣을 거야. 어떤 3차 함수를 집어넣을 거냐면은 요 3차 함수를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다. 보세요. 반띵, 어디냐? 여긴가? 반띵, 또 반띵, 또 반띵, 또 반띵, 이렇게. 무조건 요 틀 안에 3차 함수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서 접해 쭉 가서 접해. 모든 3차 함수는 뭐 뒤집어 있든 뭐 쪼가졌든 막 이렇게 다 들어가 여기에. 절대 무조건 외워. 암기. 알겠지? 암기. 그래서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 대여시냐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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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비율이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기? 그냥 나 뭐 없어요. 그냥 암기해. 암기. 그럼 다시 할게요. 그럼 얘랑 얘에 대한 비는 얘도 있는데 이 비율은 몇 대 몇이냐면은 1대 루트 3의 비를 갖습니다. 또 그냥 암기. 알겠지? 암기. 그럼 다시 선생님 이걸 어디다 써요? 하면은 이렇게 해요. 어떤 3차 함수 이렇게 생겨 먹었다.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점이 x값이 예를 들어서 할게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있는 요 지점이 누구냐면 x값이 1입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x가 마이너스 1 대 접선을 그으래. 그럼 요거 접선의 기울기 0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거 놓고 요 점의 x좌표가 누구게? 라고 하면은 위에 있잖아.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의 비를 갖습니다. 그래서 x값이 얼마야? 2입니다. 많이 쓴다고? 그냥 외워. 알았지? 외워. 그럼 다시 할게요. 그럼 선생님 얘는 뭐예요? 면은 선생님 요건 이름만 얘기하고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 뭐 얘기해봤자 어려운데 극대랑 극소가 있잖아. 극대랑 극소의 중점을 얘기하는 요 점인데 요 점의 이름이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변곡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기억해야 되는 거는 대칭점이라 기억하면 됩니다. 3차 함수는 뭐 요거 대칭점에 대한 이야기도 안 했고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도 너네한테 아직 안 했지만 대칭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칭점은 누구냐면은 극대랑 극소의 요 중점을 대칭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그럼 여기로 한번 가볼까? 여기로 한번 쫙 가봤더니 선생님 얘가 x값이 0일 때 그렇지? 0,f0을 지나면서 상수함수를 쫙 그렸대요. 그때 만나는 요점의 x좌표가 궁금하대요. 라고 하면 여기는 요점의 x좌표가 중점 x가 0일 때잖아. 맞지?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지. 뭐 그림이 이렇지만 1대 루트 3의 기대비를 가지니까 요점의 x좌표는 루트 3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다. 그래서 외우고 사용해야지 맨날 나 이거 구할 거야 연립해갖고 루트 3 막 이런 거 구하지 말고 다 쓴다니까. 뭐 한 10년 15년 전에는 요걸 가지고 막 그 수업 한번 막 이랬단 말이지. 근데 이게 보편화가 됐어요. 개나 수나 다 알고 있어. 우리도 알아야 된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확장 갈게요. 확장은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요거 항상 요렇게만 가능해요? 요것도 아니야. 이게 뭐냐면은 요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있어요. 3차 함수가 있는데 극대 또는 극소 지점에서 말고 나 여기 있는 요 점에서 접선을 쫙 그었대. 이렇게 쫙 그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점과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요 접선을 또 이렇게 쭉 긋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변곡점까지 더해서 이렇게 간다고. 쭉 수렴을 내려. x좌표만 표현할 거야, x좌표만. 변곡점 x좌표, 요점의 x좌표, 요점의 x좌표까지 쭉 표현해 보잖아? 그럼 얘도 역시 삐뚤어져 있지만 비율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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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비를 갖습니다. 무조건. 알겠지? 그럼 보세요.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어떤 fx가 막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변곡점을 막 구할 수 있어. 변곡점 구하는 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알겠지? 변곡점이 요게 x값이 뭐 0이래. 뭐 쉽게 한번 가봐야지. x값이 0이래. 근데 여기 있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 접선을 쫙 그어서 요 그래프랑 다시 만나는 점이 누구게? 라고 하면 누구야? x가 4일 때야.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식을 써서 연립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기억하라고. 알겠지? 난 얘기했어요. 이거 너네 저기에다가 다 정리해놓고 적어놓고 해야 돼. 그래서 우리 흔히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극소를 기준으로 선생님 얘는 접하니까 중근을 가져요. 두 개의 근을 갖는 거지.
얘는 관통하니까 한 개의 근을 가져요. 라고 해서 2대 1의 비를 갖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알겠지? 기억해야 돼. 그럼 다시 좀 더 확장, 다시 확장. 그럼 선생님 요 변곡점을 지나면서 여기 있는 노랑이랑 기울기가 똑같도록 직선을 쫙 그어보잖아. 이렇게. 그었더니 얘도 돼요? 얘랑 얘 비율도 돼요? 됩니다. 얘도 1대 루트 3의 비를 갖습니다. 이렇게 다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지? 다시 할게요. 계속. 넘어가서 이제 4차 함수 넘어갈 건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보라색 네모 박스를 쫙 쳐놓고, 이게 절대비가 이런 게 있어. 뭐, 이게 제일 중요해 많이 나와. 했던 거 알지, 그치? 다시 할게. 어떤 4차 함수가 있어요. 얘는 접선의 0인 걸 지나서 극소를 갖는 이런 그래프라고 합시다. 아까 이 그래프 기억나지, 그치?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있는 요 x값이 접선의 0인 요 지점에서 접선을 쭉 긋잖아?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근데 얘는 관통하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관통하면서 접선의 0이니까 3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3중근. 얘는 몇 개의 근을 가져? 한 개의 근을 가져요. 극소는 언제 갖냐면 3중근 한 근이어서 3대 1의 비를 갖습니다. 라고 구할 수 있다고. 오케이? 여기 있는 이 점에 x좌표, 예를 들어서 x좌표가 1이었어. 근데 여기 있는 이 점에 x좌표가 4였대. 여기 있는 이 점에 x좌표가 누구게라고 하면 누구라고 한다고? 5라고 합니다. 이걸 막 연립을 열심히 해갖고 막 조립제법 써서 인수분해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나는 분명히 알려줬으니까 나오면 써야 돼. 선생님 아까 저 얘기했지. 쓰는 사람과 안 쓰고 맨날 노가다라는 사람과 점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써야 됩니다. 자꾸 적용해보고 해야 돼. 지금 현재는 기록만 잘 해놓으시오. 정리만. 이런 게 있고 또 다시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2개만. 하고 오늘 수업 끝. 4차 함수가 있는데 이건 선생님이랑 많이 안 다뤄서 극소값이 동일한 어떤 4차 함수가 있습니다. 라고 할게요. 그냥 절대비가 얘기하는 김에 다 얘기할게요. 이렇게. 극소값이 동일한 4차 함수 그래프가 있어요. 오케이? 이거 잘 적어놓고 선생님이 뒤에 가면 다시 부연 설명할게요. 여기 있는 극대에서 접선을 쭉 긋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극소랑 다시 만난 요점. 선생님 중근이고 한근이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어서 선생님 이해를 좀 편하게 하고자 중근, 한근, 3중근, 한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무조건 일반화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는 몇 대 몇의 비를 갖냐면은 1대 루트 2의 길이비를 갖습니다. 이렇게 또 되고 다시 또 갑니다. 4차 함수가 있어요. 4차 함수가 있는데 극소값이 동일한 4차 함수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많이 쓰는 것만 얘기하면 더 있어. 많이 쓰는 것만 얘기하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4차 함수식이 fx라고 할게. kx 3승 4승 더하기 몰라 라고 이렇게 돼 있다. 한번 쳐볼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우리 편하게 갑시다. 얘를 기준으로 극대 값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극소까지 길이지 알파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높이는요 k 알파 4승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 증명 생각보다 되게 쉽고 쉬워. 이건 증명 이건 쉬워요. 이거 증명 쉬울까? 안 쉬워. 이거 노가다 해갖고 그냥 보여주는 거거든. 문자로. 요거는 저거는 다 똑같이 노가다해서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데 일반적인 식을 놓고 노가다를 막 해갖고 맞지? 연산 쫙 해갖고 방정식 구한다 해 맞지?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외우라고 하는 거야. 의미가 없잖아 그거. 근데 어차피 보고 그냥 흘릴 거 아니야 다. 나만 연산 죽으라 할 뿐 너네한테 도움 1도 안 되고 어떤 의미를 띠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절대비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제발 정리를 다 하고 나올 때마다 바로 맞아 뭐였지? 뭐 이럴 수 있겠지만 맞아 절대비 있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